안녕하세요. iOS 프로그래밍 실무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학기에 했던 스위프트 문법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까지 정리를 하면 지난 학기 했던 내용들은 다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제가 지난 학기에는 이제 실습도 하면서 쭉 뭐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그랬었는데요. 이미 다 했던 거를 복습하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실습도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실습을 해보면서 쫓아와야지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꼭 실습을 해보라는 온라인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꼭 실습을 해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저는 뭐 하여간 최대한 빨리 쭉 복습이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함수와 메소드 똑같은 거죠. 함수, 메소드, 그 다음에 클로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는 뭐 잘 알죠? 뭐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을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C 언어 기준으로 잠깐 얘기를 하면 여기 fu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리턴 값이 없다는 뜻이고 매개 변수가 인티저로 있고 파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거죠.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는 거고 함수를 호출하는데 12일로 이제 파람으로 넘어가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하는 간단한 함수인데요. 소스인데 여기서 이제 10이 있고 여기 파람, 10이 파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파람이 이제 여기 10으로 출력이 되는데 이때 이 10을 우리가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아규먼트, 뭐 실매개 변수, 액츄얼 파라메타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을 받는 이 파람은 형식 매개 변수, 포멀 파라메타. 여기 뭐 x라고 쓰면 여기다 x라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애를 보통 파라메타, 매개 변수,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우리말로 하면 이 아규먼트는 전달 인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실제적인 값을 갖는 파라메타를 아규먼트라고 호출할 때 사용하는 애를 아규먼트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서 함수 정의부에서 실제로 이 받아서 처리하는 이 값을 매개 변수 파라메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둘 다 파라메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아규먼트 파라메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아규먼트 파라메타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이 실질적인 값을 아규먼트 받아서 처리할 때 사용하는 함수의 정의부에서 사용하는 를 매개 변수라고 한다는 거 구분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함수, 자판기라는 함수가 있고요. 자판기라는 함수에서 이 전달을 해주는 인자, 여기를 아규먼트, 동전을 아규먼트라고 얘기하고요. 이 동전이 이제 받아져서 내부적으로 처리될 때는 걔를 파라메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에서 처리돼서 나오는 결과 값을 return 값, return value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가 튀어나온 거죠. 지금 return 값. 자, 메소드는 또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함수인데 이 함수가 이제 단독으로 쓰이면 보통 함수 펑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함수가 클래스나 구조체나 열거형이나 이제 이런 데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메소드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함수인데 어떤 클래스나 이런 데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를 메소드라고 얘기하고요. 물론 이제 함수라고 얘기해도 관계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위프트 함수를 보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클릭하고 한 번씩 다 들어가 보세요. 강좌를 주니까 여기 펑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이제 뭐 다양한 이게 이제 스위프트 언어가 다른 언어랑 다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번 주에 배웠던 이제 옵셔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이해를 꼭 해야 되는 내용이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를 모르면 소스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다른 언어랑 좀 달라가지고 꼭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를 만들 때는 무조건 func로 시작합니다. func.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쓰게 되어 있어요. func로 시작하고 함수 이름. 여기서는 say hello가 함수 이름인 것 같고요. 여기서 message가 함수 이름인 것 같아요. 자, 괄호를 열고 닫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매개 변수가 있으면 파라메타들을 쭉 써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없음 빈 괄호를 열고 닫고 하면 되겠고요. 매개 변수가 있으면 이렇게 특이하게 다른 언어랑 C나 C++ 이런 거랑 다르게 자료형을 뒤에다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콜론을 찍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 지금 파라미터 이름을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턴 값은 이제 보통 C나 C++, 자바 이런 데서는 앞에 함수 이름 앞에다가 쓰게 되어 있죠. 리턴 값이 없으면 보이드, 있으면 뭐 인티저 값이면 인티저, int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스위프트에서는 여기 화살표 다음에다가 리턴 값의 타입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으로 리턴하는 메시지라는 이름이 함수고, 매개 변수가 두 개인데 첫 번째 거는 스트링형, 두 번째 거는 인티저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턴하는 거가 이름과 에이지를 이렇게 리턴하게 되어 있네요. 반환값의 타입을 적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그 이유는 리턴 값이 없으면 원래 화살표 보이드를 써야 되는데 여기 리턴 값이 보이드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런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략이 가능한데 쓸 일은 없겠죠. 그래서 여기 화살표 보이드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리턴 값이 이제 보이드형이 아니면 반드시 화살표 다음에다가 화살표도 써야 돼요. 리턴형을 써줘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펑크로 시작하고 매개 변수도 없고 리턴 값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화살표 보이드가 여기 생략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고요. 프린트 헬로우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만든다, 정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함수를 호출할 땐 함수 이름을 가지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까지 보면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지만, 일단 이제 매개 변수가 있으면 조금 달라집니다. 자, 우리 뭐 이제 C 언어에서 함수를 보면 함수 이름이고 리턴 값이 인티저다. 그래서 x 매개 변수 두 개 x랑 y 받은 거를 더해서 리턴해라 라고 하면 요게 이제 함수 정의죠. C나 C++, 자바, C#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10을 넘겨주고 y에다가 20을 넘겨주고 라고 해서 10과 20, 아까 10, 20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규먼트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x, y를 파라메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30이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0이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어떤 변수에다 저장하거나 아니면 프린트로 바로 출력을, Cout이나 이런 걸로 출력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요거를 이제 스위프트 함수로 지금 바꿔주면, 무조건 펑크로 시작한다 그랬고, 함수 이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리턴 값의 자령이 뒤에 오게 되어 있어요. 꺽쇠 다음에, 화살표 다음에, 스위프트의 모든 자령은 대문자로 시작하죠. int라고 쓰고요. 여기 지금 x가 앞으로 오고 콜론, 인티저 자령이 뒤에 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조금 다르다는 거고요. 호출할 때도 달라요.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면 x 콜론 10, y 콜론 20 이런 식으로. 아까는 그냥 10, 20 이렇게 썼지만 여기다가 여기 얘네들을 반드시 쓰고서 거기에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다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를 C 언어로 되어 있는 함수를 스위프트 함수로 바꿨는데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것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위프트에서는 이 함수를 매개 변수나 리턴형으로 가지고 노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뒤에 나오지만 클로즈하고 이럴 때. 그래서 함수의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x가 무슨 형입니까? 인티저형이죠. 뭐 여기서도 당연히 인티저형인데요. 이 애드라는 함수의 자료형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의 자료형 타입은 괄호 열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자료형들 쭉 나열하고 괄호 닫고 화살표하고 리턴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애드라는 이름의 함수의 함수 타입 자료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괄호 열고 인티저 컴마 인티저 괄호 닫고 화살표하고 인티저. 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이걸 모르면 이제 나중에 클로저나 이런 거 하고 함수를 함수 안에 넣고 이럴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꼭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리턴형이 보이드형이라 그러면 요게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돼요. 인티저 자리에다 괄호 열고 닫고 하면 그게 함수의 타입이 되겠습니다. 리턴형이 보이드일 때는 괄호 열고 닫고 한다.
자, add 함수의 자료형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 소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typ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처음이니까 뭐 잘 알겠지만 한 번만 잠깐 해 볼게요. 자, 소스 그냥 여러분들은 타이핑을 다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런 것들 보통 이렇게 결과를 하면 경고가 떠요. 경고가 result of call to add is unused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함수 이름도 좀 이상하죠. add 함수가 아니고 이것도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자, 이게 호트 함수를 10이랑 20이 넘겨서 30이 나왔는데 그거 결과를 사용하지 않았다. 결과가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바로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럼 이제 30이 나오겠죠. 아니면 이제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렛이나 바로에서 리턴 값을 이렇게 보관을 해놨다가요. 자, 렛으로 해서 뭐 그냥 x에다가 잠깐 저장해 놓을까요? x에다 뭐 같은 x니까 좀 a에다 저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하기를 a를 이렇게 찍으면 되죠. 뭐 너무 잘 알 테고요. 음, 32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자료형을 알고 싶다고 하면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add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여기 잠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A의 그 타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얘 리턴된 결과니까 무슨 형일까요? 자, 여기 인티저형일까요? 자, 당연하겠지만 잠깐 워밍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인티저형이죠. 근데 아까 add라는 애는 함수의 타입은 자, 괄호 열고 인티저 콜론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기 함수 이름, 함수의 타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매개 변수들, 자료형, 그 다음에 이렇게 요게 이제 이 add 함수의 자료형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모르면 나중에 소스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고요. 자, 이렇게 정도만 알면 뭐 글쎄요, 뭐 별거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 잠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add 함수가 뭐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4가지 정도로나 쓰입니다. 이것도 이제 모르면 소스가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저번 학기에도 많이 강조를 했었죠. 자, 기본적으로 좀 전에 이제 add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렇게 호출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x랑 y가 이제 여기서 내부에서도 쓰이고 외부에서도 이렇게 쓰이잖아요. 자, 원래는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는 많이 안 써요.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요건 자료형인 건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아까는 x, y만 있었는데 이렇게 2개씩을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원래 2개씩이 올 수가 있어요. 자료형 앞에 신기하게 이렇게 2개씩이 올 수가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부를 땐 저는 이제 쉽게 해서 이 검은 애는 외부 매개 변수, 파란 애는 내부 매개 변수 이렇게 부를 건데요. 원래 정확한 이름은 얘는 argument labe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랗게 되어 있는 애는 parameter name이라고 합니다. 아까 xy를 파라메터, 내부적으로 쓰이는 애를 파라메터라고 한다고 그랬죠? 파라메터 이름이 되겠고요. 요 xy 파란 애들은 이 안쪽에서 사용되는 애고요. 이 검은 first, second 얘네들은 이 바깥쪽에서 쓰이는 애입니다. 아까 여기 쓰인 애들을 argument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argument labe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add 함수를 호출할 때 만약에 자료형 앞에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이렇게 앞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호출할 때는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파란 애들은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외부 매개 변수, 내부 매개 변수 이렇게 편하게 부르겠는데 정확한 명칭은 여기 외부에서 사용이 되는 얘는 argument labe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부에 사용하는 이 xy를 parameter na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면 아까처럼 x 콜론 10, y 콜론 20 이렇게 호출할 수 없고요. 반드시 외부 매개 변수 argument label을 사용해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두 개씩 쓰게 되어 있는데 그냥 하나만 쓰게 되면 이때는 여기 지금 외부 매개 변수를 생략을 한 거죠. 그래서 내부 매개 변수명이 외부 매개 변수까지 겸하기 때문에 이 xy는 이 안에서 쓰이고 그 다음에 호출할 때도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dd 함수를 여러분들이 꼭 실습을 해보세요. 과제입니다. 직접 실습을 해서 이제 결과를 제출을 하면 되겠고, 자, 첫 번째 add 함수는 이제 이렇게 외부 매개 변수를 생략하면 argument label이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면 호출할 때도 x, y로 쓰이고요. 내부적으로도 x, y가 쓰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irst, second 이렇게 해서 외부 매개 변수명이 있으면 내부적으로는 XY가 쓰이지만 호출할 때는 first, second이 쓰인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더스코어가 외부 매개 변수에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스위프트에서 언더스코어는 생략의 의미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XY가 내부적으로 쓰이는 거는 똑같은데요. 외부 매개 변수, 그러니까 argument label이 생략이 되어 있을 때는 여기다도 안 써도 되는 거죠. 마치 C 언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x에다가 10, y에다가 20을 넘겨주는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좋네. 이렇게 쓸까라고 하는데 쓰지 마세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요 마지막 경우입니다. 굉장히 짜증이 나죠. 자, 얘는 도대체 뭐냐면 첫 번째 매개 변수에는 이렇게 외부 매개 변수를 생략했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부터는 이렇게 외부 내부를 둘 다 쓰고 있네요. 자, 굉장히 이제 혼합해서 얘랑을 지금 혼합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Objective-C 언어의 호출 방식이 이런 형식을 띠고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Objective-C에서 스위프트로 변환이 됐잖아요. 많은 그 iOS 프레임워크에 사용하는 함수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이런 함수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애플에서 만들어 놓은 함수들을 보면요, 이런 형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호출할 때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값만 넘겨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부터는 parameter label, 외부 매개 변수를 이렇게 써야 되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놀 때는 당연히 x, y. 이건 다 똑같죠. 내부적으로 쓰는 애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고, 네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소스를 이해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지 말고요. 직접 좀 변형을 해서 매개 변수를 바꾸거나 기능을 좀 바꿔서 조금 다르게 구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하고 다 해봐야지 이해가 100% 되지 않으면 스위프트 소스는 전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꼭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기초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참고로 이것도 이제 더 실습을 하세요. 이것도 과제입니다. 스위프트 함수로 다 변경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지금 아까 것처럼 다 해서 인티저가 뒤로 가야 될 거고, 뭐 펑크로 시작해야 되고 다 알죠? 이거 다 해보고요. 참고로 아까 여기서 지금 Objective-C 함수 언어의 함수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이거를 이제 Objective-C는 우리 그 중간고사 이후에 잠깐 살펴볼 거거든요. 한 2주 정도, 한 주나 2주 할 건데, Objective-C에서는요, 여기 이제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올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리턴 값 괄호 열고 닫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하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여기 콜론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용들은 항상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를 하네요. x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의 헤더 부분을 만들고요. 소스는 당연히 같죠. 자, 여기서 이제
다음에 이제 요거 요렇게 하고 요렇게 쭉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요렇게 매개 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는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부터는 요렇게 파라메터 레이블, 아까 파라메터 레이블이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이 파라메터 레이블, 아규먼트 레이블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애처럼 이러한 애들을 쓰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파라미터부터는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지금 요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그 얘기도 나중에 이제 Objective-C 함수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을 해볼 수가 없어요. Objective-C는 그냥 이렇게 함수만 가지고 실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클래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넣어주고 해야 됩니다. 조금 복잡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소스를 스위프트 함수로 변경하는 것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굳이 여러분들이 함수명이 궁금하다. 지금 이제 함수명이 궁금하다 그러면요. 여기 들어가 보면 되겠고요. 잠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 샵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샵 펑션이라고 해서 이제 스트링형으로 뭔가가 나오는데 the name of the declaration in which it appears 뭔가의 네임을 이름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함수 이름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름들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하려는 것은 이제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고요. 함수의 이름을 알아보려고 하면 간단해요. 우리 함수 안에다가 프린트해서 샵 펑션이라고 쓰면 그 함수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스를 그대로 해서 하면 되겠고, 아까처럼 여기 그냥 이 함수만 호출을 해야지 이제 여기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호출을 이렇게 한 거고요. 호출만 하면 또 경고뜨였잖아요. 사용 안 했다. 그래서 이제 A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거고, 자, 여기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리턴문 앞에다 써야 됩니다. 리턴문 뒤에다 쓰면 실행이 안 되죠. 함수는 리턴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소스는 실행이 안 돼요. 반드시 리턴 앞에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샵 펑션 하게 되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add first colon, second colon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위프트에서 함수 이름은요, 외부 매개 변수면 콜론, 외부 매개 변수면 콜론, 점점점 이런 식으로 계속 외부 매개 변수면 콜론, 외부 매개 변수면 콜론 이런 형식이에요.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보면요, 여기 보면 자, add first 해서 run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add 가르고 first colon, second colon 외부 매개 변수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외부 매개 변수를 이렇게 생략하면 여기다가 당연히 이제 x, y라고 이렇게 쓴다고 했고요. 외부 매개 변수를 생략하면 내부 외부를 같이 쓰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해보게 되면 자, 이 함수는 지금 x 콜론 y 콜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함수 이름이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지고요.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거를 외부 매개 변수를 안 쓰겠다 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언더스코어 콜론 y 그래서 콜론의 개수가 매개 변수의 개수가 되겠고요. 언더스코어가 있다는 것은 외부 매개 변수를 생략하겠다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나 이런 함수를 보면 지금 이렇게 함수 이름이 다른 언어에서는 프린트지만 이렇게 제가 스위프트 프린트로 해서 검색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 언더스코어 콜론 그 다음에 내부만 있으면 외부랑 내부를 겸하기 때문에 세퍼레이터 콜론 쓰고요.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콜론 가로 닫고 이게 바로 스위프트의 프린트 함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매뉴얼이나 이런 데도 계속 이렇게 함수 이름을 그냥 프린트라고 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거 4개 다 해보는 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다른 언어에서는 테이블 뷰가 이름일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테이블 뷰 가르고 언더스코어 콜론
number of rows in section 콜론 가로 닫고 이게 함수 이름이고요. 얘는 테이블 뷰 가로 열고 언더스코어 콜론 그 다음에 셀프 row at 콜론 가로 닫고 이게 함수 이름이네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애플리케이션 가로 열고 언더스코어 콜론 did finish launching with options 콜론 가로 닫고 뭐 똑같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언더스코어 콜론 did discard scene sessions 콜론 괄호 닫고 이렇게가 이제 함수명이라는 거. 자, 이 소스는 뭐 여러분들 앱 만들며 나오는 appdelegate.swift 파일에 이제 있는 소스가 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가로 언더스코어 콜론 configuration for connecting 콜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options 콜론 괄호 닫고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명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굳이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하여간 여기다 프린트, 리턴이나 뭐 이렇게 함수 끝나기 전에 프린트 샵 펑션으로 해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4개 함수를 여러분들이 다 여기 리턴 앞에다가 써가지고 좀 전처럼 변경해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죠.